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차트 보시면 작년 중반까지 주가가 약 1년간 2배가량 올랐었고요. 이후에는 큰 조정을 받으면서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후에 최근에 한 2달 정도 상승 흐름 진행이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설정하고 대응하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물려 계실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물려 계신 분들 어떤 식으로 평단 관리 진행해 나가면서 탈출 혹은 익절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가 매수의 기회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지 신규 진입 관점에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급상황 보시겠습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과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최근까지도 거의 같은 스탠스 유지가 되고 있고요. 확실히 외국인의 매도세 뚜렷한 모습,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도 마찬가지로 뚜렷한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의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와중에 개인이 이제 상승을 좀 도와주는 최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매도 관련해서 6월까지 금지가 됐죠.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6조 3천, 6조 7천, 7조 4천, 10조, 10조 6천, 10조 2천. 작년까지는 꾸준한 우상향 굉장히 좋아 보이고 올해는 소폭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시겠습니다. 4,200, 3,600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죠. 5천, 7천, 9,900대까지. 그리고 올해는 살짝 떨어지면서 7,800대에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출과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도 살짝 눌리는 모습이고요.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살짝 내려오는 모습이죠. 6,900에서 5,900. 그래서 어쨌든 전년 대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올해가 되겠고요.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시게 되면 지난 4분기부터 영업이익 전년 대비 비교해보면 2,100에서 2,600 괜찮은 흐름 보여줬죠. 상승했고요. 그리고 1분기 2,200에서 1,900. 그래서 1분기 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400, 1,900 2분기는 더 큰 폭으로 눌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좀 전년 대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에선 좀 아쉽게 다가오고 있고, 다만 우리가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하반기부터 1,500대에서 1,800대 이제 상승을 다시 시작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실적 관련해서는 하반기부터 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는 조금 아쉬운 모습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실적 관련해서 이렇게 정리하겠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 200. 과거에 좀 높았어요. 200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어쨌든 작년에 큰 폭의 하락 보여주면서 이제 130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좀 더 떨어지면서 120 기록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00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내림세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양호한 수준까지 거의 접근을 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가 일단 강점입니다. 꾸준하게 두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28, 24,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은 좀 아쉬워. 하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쨌든 굉장히 수익성이 뛰어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히려 과거에 좀 더 수익성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주당 순이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0, 1,200 들쭉날쭉합니다. 1,900 올랐다 내렸다 3,300까지 올라가면서 어쨌든 한번 점프에 성공을 하고 이후에는 3,000대에서 머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쨌든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는데 크게 변화가 없어요. 5,000대, 6,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당 순이익도 같은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이어서 이제 배당금, 과거에는 배당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올해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85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3.26%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도 상당히 준수합니다. 이대로 배당을 해준다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PER 8.26배, PBR은 1.2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저평가 구간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싼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분기 실적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7% 소폭 감소하고요. 영업이익은 16.9%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수준은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달에 공시가 나왔던 사우디 파딜리 가스 관련 수주 있죠? 거기에 관련된 60달러는 2분기 중으로 수주가 인식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는 좀 아쉬운 실적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이 사우디 수주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리면요. 한국 건설사가 사우디에서 10조 원 규모의 대형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액수고요.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 규모에 해당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는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 패키지 공사 1에서 6구간 가운데 1, 2, 4구간 공사를 한국 건설사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구간을 보시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1과 4구간을 맡게 되고요. GS건설이 2구간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주 규모 면에서는 GS건설 대비 훨씬 더 큰 규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거의 8조, 그리고 GS건설이 한 1조 6천억 원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1조 2천억 원 규모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P5 프로젝트 공사를 수주했다고 지난 1일 또 공시가 나왔고요.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규모고요. 계약 기간은 자, 지난 2022년 1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자, 말일까지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3월 15일에 60억 달러 규모의 중동 화공 프로젝트의 조건부 수주 통지서 접수를 공시를 했는데요. 8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 확보에 따라서 올해 수주 기조는 선택과 집중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 우리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추가 수주를 통한 이제 회사 수주 경쟁력의 완전한 회복과 비즈니스 모델 이제 변화를 통한 중장기 수주 체력 증가 확인, 그리고 주주 환원 가능성 증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올 하반기부터 주가 역시 상승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재무제표에서 확인했듯이 확실히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의 추가 수주는 인도네시아 TPPI PJ 4조 원, 그리고 사우디 알루자인 PJ 3조 원 등 피드 수행 프로젝트의 EPC 전환 수주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최근 이슈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재료들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수주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나 사우디가 굉장히 컸다, 규모상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내포가 돼 있는 사우디 수주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저히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물론 약간의 오름세가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싼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보유자분들 이제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자, 목표가는 라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000원 보고 있습니다. 요 정도 되겠네요. 32,000원. 그래서 목표가는 32,000원까지 드리고 여러분들 올라갈 때마다 잘 분할로 팔아가시면서 대응하시면서 최종으로는 32,000원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가서 뭐 더 큰 어떤 재료가 나와준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는 더 올려 잡으면서 좀 더 홀딩할 수 있겠지만 지금 재료로선 일단은 32,000원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대응하셔야 되냐면요. 심플하게 32,000원 라인, 자, 목표 주가 라인만 보세요. 32,000원 위에 본인 평단이 위치해 있다. 물 타서 32,000원 밑으로 내려주시되 따로 라인은 안 드릴 거예요. 가능하신 구간까지, 여러분들 가능하신 구간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홀딩하는 전략. 그래서 본전 혹은 여러분들 충분히 익절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만일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32,000원 밑에 위치해 있는데 물렸다 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물타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거의 뭐 3만원 밑에 있다 그러면 굳이 물탈 필요는 없어요. 3만원 밑에서는 비중만 커지고 평단 관리 얼마 안 돼요. 물타지 마시고 약간 3만원대 초반 이런 데서 물리신 분들은 약간 타는 것까지는 오케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시장도 수고들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